네, 2022년 6월 22일에 ECMA 스크립트 새로운 버전이 승인됐습니다. 이번 버전은 ECMA 스크립트 2022이고요. 순서로만 따지면은 13번째 에디션이 되겠습니다. 혹시 ECMA 스크립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ECMA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 표준을 담고 있는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구현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고요. 표준을 담고 있는 문서고, ECMA 262 문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라이빗 필드와 메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클래스 커피 판매 개수, 그 다음에 우유 종류는 저지방 우유, 뭐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메소드가 두 개 있으면 make도 있고 make 커피가 있습니다. make 커피를 호출하면 this.make 해가지고 실행이 되는 것이죠. 네,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new coffee 한 다음에 이제 이걸 호출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make 커피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커피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거는 요 함수만 호출하는 것이지, 요 함수는 내부에서 부르는 함수거든요. 이걸 직접 호출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호출하냐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coffee make를 호출할 수가 있죠. make를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make를 직접적으로 호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커피에 보면은 이 커피 판매 개수 우유 종류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역시 우유 종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커피 판매 개수도 직접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커피 판매 개수는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호하느냐? 보호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여기다가 이제 샵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make 함수도 직접 호출을 금지하는 것이죠. 샵을 붙여주고, 커피 판매 개수는 이제 여기 이름에 이제 변수값에 샵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샵을 계속 붙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호출을 하고, 우리가 커피, new 커피 클래스를 호출했다고 치고요. 커피에서 점 해가지고 우유 종류만 보이죠. 여기서 커피 종류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도 커피 종류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은 현재 커피 판매 개수를 알 방법은 없는 거죠. make 커피는 있지만 make를 직접적으로 밖에서 몰래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우회할 수 있는 과거에 뭐 모듈 패턴이라든가 그런 게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프라이빗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거는 꽤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밖에 객체에서 생성된 객체에서 안에 내부에 있는 자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일종의 캡슐화를 만드는 것인데,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클래스 안에서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탑레벨 어웨이트입니다. 노드.js 같은 경우에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제 그 A 모듈이라는 것에서 프라미스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모듈 파일에서 이제 이 프라미스 객체를 임포트 받아서 실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프라미스 객체를 받는다는 것은 비동기 코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동기 코드를 반환을 할 때 그게 이제 실행이 지연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코드에서 뭐 비동기로 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그 확인을 하거나 그런 코드가 있으면 그게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그 결과를 받아서 임포트 받아서 바로 실행하려고 하는데 언디파인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비동기 처리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잘 구현하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뭐 즉시 실행 함수를 구현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비동기 처리가 다 될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뭐 set timeout으로 3초 뒤에 한다거나 이런 코드는 굉장히 안 좋은 코드겠죠. 왜냐면은 뭐 이 비동기를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걸 대충 뭐 3초, 5초 이렇게 내가 퉁 쳐가지고 구현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금 이제 탑 레벨 어웨이트를 쓰면은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막상 구현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비동기 처리하는 코드가 있고요. 요렇게 있고, b.mjs는 이제 mjs라는 건 모듈 J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게 이제 임포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Node.js에서 이렇게
유저를 바로 접근하면은 여기 결과가 비동기지만 이 결과가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이 비동기 처리가 끝난 다음에 실행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처리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탑레벨 어웨이트를 쓰면은 이렇게 쉽게 구현을 어싱커 함수 없이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모듈 간에도 되게 이제 실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문제 없이 바로 뭐 언디파인과 같은 그런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브라우저에서는 개발자 도구에서 테스트할 때 굉장히 용이할 수가 있어요. 개발자 도구에서 테스트할 때는 이런 코드를 구현하지 않고 반드시 역시 필요한 게 어싱크 함수거든요. 어싱크 함수를 만들어서 이 await 패치 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개발자 도구에서 이거를 간단하게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제가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우리가 비동기로 어떤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싱크 함수 없이도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이제 비동기 역시 또 await라고 res.json 이렇게 처리를 해서 보통 이제 처리를 하죠. 패치 요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데이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브라우저에서 비동기 테스트, 패치 함수 같은 것들을 테스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이제 리스로우시 이제 에러를 다시 한번 리스로우 할 때 코우즈로 에러를 전달하는 건데요. 자, 여기 코드 보면 런 함수가 있죠. 런 함수에 보면 A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그럼 캐치로 들어가고 수루뉴 에러에서 뭐 실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없이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수루를 했기 때문에 그 에러를 받는 부분 런 함수가 요거고요. 런 함수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수루를 했기 때문에 여기 캐치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에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에러가 어떻게 나오냐면 에러 이제 failed 나오고요. 여기 failed 나와서 이제 요걸 얘기하는 것이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에러가 나서 에러는 에러 이제 failed라고 나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정확한 에러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에러를 다시 한번 수루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cause라는 그 프로퍼티 값에 에러를 그대로 전달해 주면 이 에러 내용이 잘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여기 트라이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2.cause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에러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면 A는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레퍼런스 에러가 정확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죠. 아니 코즈 말고 뭐 다른 이름은 안 되냐 이렇게 해보면 네 이렇게 해보면은 요거는 이제 undefined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우즈라는 이름을 써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에러를 다시 전달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경우에도 이제 페일드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드를 잘 써서 여러분들이 에러에 대한 이유를 계속 다른 함수에 전달을 해줘서 에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at이라는 함수인데요. 배열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여기 함수에 요 코드만 보면은 어레이에 5가지 원소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라스트 밸류를 뽑겠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뭐 반복문을 돌릴 때도 이런 경우를 많이 쓰긴 하는데 array.length.-1 뭐 이런 거 많이 코드를 짰죠. 이거는 뭐냐면은 마지막 원소 또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원소를 뽑고 싶잖아요.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at을 써서 -1을 붙이거나 -2 그래서 네거티브 값을 주면은 역시 배열의 뒤에서부터 원소를 접근해서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코드가 깔끔해지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index라는 건데요. 이건 정규 표현식에서 쓰는 건데요. 한번 정규 표현식을 볼까요? hello world 해가지고 exec로 이제 hello world를 일치하는 거를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는 index라는 함수가 생겼습니다. 여기 결과를 확인해 보면 result에 여기 보면 리절트 결과를 딱 열어봐도 알 수 있어요. 리절트 열어봐도 여기 보면은 예전에 없던 인디스라는 게 생겼어요. 여기서 보면 어레이 이런 게 나오죠. 네, 그룹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좀 접어두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리절트에 지금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요 가로 하나가 있고 가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치는 하는데 요 가로 매칭이 되는 정보들이 뭔지를 나와주는 건데요.
result. 인디스에서 인덱스의 복수형이죠 이게요. ANDICES 인디스의 0번째다 그러면은 0에서 11이 나오고요. 전체에 매칭되는 게 나오고 1번째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2번째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 6에서 11이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1, 0, 1, 2, 3, 4, 5, 6 요게 6이죠. 그 다음에 7, 8, 9, 10, 11 11이 요 뒤에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6, 7, 8, 9, 10번까지의 결과값이 요거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룹 가로 첫 번째 가로가 이제 그 인디스의 0번째는 전체가 매칭되는 거고 1번째는 헬로우 왜냐면 첫 번째 가로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 가로인 월드가 매칭되는 게 요 문자열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 이거를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원하는 것의 문자열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정보를 인디스를 통해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데 이게 가끔씩 하다 보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길이값이 얼마큼인지 뭐 이 길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가지고 쉽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참고로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그룹 매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ECMA 스크립트 2022 13번째 에디션에 대한 그 업데이트된 이런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 코딩할 때 참고해 주시고 저는 또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